자, 원팀이 되는 걸까요? 이 홍준표 의원이 엊그제입니까? 이제 어젠가요? 엊그제. 네, 홍준표 의원이 이제 선대위 원팀이 되겠다,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공교체 대의를 위해서 이제 상임 고문직을 수락하겠다. 자, 부장훈 차장님, 네. 뭔가 의도가 있는 겁니까? 전략인 겁니까? 아니면 대세에 따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2시간 반 만찬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고문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 뭐 공천과 관련된 이게 얘기가 좀 흘러나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저기 이제 서울의 종로와 또 네. 대구 중남에 뭐 전략 공천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회자가 논란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입지가 좀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정권 교체 대의에 본인도 동참하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자신의 역할을 좀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원팀에 어찌됐든 속도를 내게 된 상황에서 당내 이 대구 무공천을 하기로 한 지역에 어떤 잡음이 생겼습니다. 일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대구 중남구 지역은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책임 정치 실현의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당을 떠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그런 행적으로 또 저의 그 개인적인 입장으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걸고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당에서 지금 도와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정치적인 선택을 받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당에서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당 지도부죠. 김재원 최고위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되고 복당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습니다, 단장님. 사실 뭐 권영세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탈당하고 나면 복당 없다라고도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이준석 대표도 좀 애둘러서 설득하는 듯한 SNS 글도 이제 올리고 했는데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사실 이제 그 중남구에서 준비하시던 예비 후보들이 많아요. 국민의힘은 여긴 뭐 공천과 당선이 거의 이제 동일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권영세 사무총장이 저 발표를 할 때, 무공천 발표를 할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그런 마음이 있죠. 이제 열심히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그냥 일반 당원들하고 또 아마 지금 당의 그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로 계시는 분의 행동은 좀 달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또 본인은 대구가 미묘하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해야 된다. 그리고 중남구가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년 안에 해결하려면 경험이 많은 본인이 가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출마에 대해서 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이제 지도부로서 저런 행보를 하시는 거는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준석 당대표가 그 탈당 후에 출마하더라도 그 부분 그래서 당선이 되더라도 복당을 불허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신 게 뭐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 이 대선 시즌인데 갑자기 때 아닌 이 공천 논란으로 굉장히 시끄럽게 됐습니다. 대선에는 좋지 않은 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의 시작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치 교체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불출마 선언 그리고 이제 세 개 지역에 대한 무공천을 얘기했고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이겠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의 압박 효과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곽상도 의원이었잖아요. 50억 지금 받아가지고 구속 앞두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어떤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천할 것이냐는 압박이 있으니까 이제 무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든 뭐 따라가더라도 책임 정치를 이제 실현해보고자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최고위원입니다. 최고위원이 갑자기 탈당을 하는 선언하면서 본인이 무소속으로 뛰겠다. 이거는 지금 얘기한 책임 정치 실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런 게 본질인 것인가. 특히나 이분인 최고위원이 어떻게 됐냐면 당원과 지지자들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의견을 받았나요? 이분들의 뜻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순식간에. 갑자기 본인은 이 당의 지도자가 되라 그래서 뽑아줬는데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딴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어떤 투표한 것, 마음
이거는 누가 대표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이 당에서 뭐 이 탈당 이전에 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50억을 아들이 이제 그 화천대유 측에서 일하면서 성과급과 뭐 퇴직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쇄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이런 공천 자금 문제도 좀 불거지는 것 같고 그런데요. 관련해서 자 이제 또 쇄신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네. 논의를 하다가 쇄신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준석 대표도 뭐 불출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해서 다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상당히 야당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당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서울 지금 종로를 무공천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는 2030 MZ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윤석열 후보의 어떤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에 이준석과 같은 이 젊은 정치 신인이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그 논리가 지금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서울 종로 이준석과 이 대선 후보 윤석열 이것이 이제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이 재보선에 이 도전을 하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가 저렇게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요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네. 이준석 대표는 현재 본인은 이번 재보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네. 일찌감치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말을 뒤집고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고요. 다만 이제 당 전체의 어떤 이 총합이 모아진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다지 높은 뭐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근데 그 말 뜻은 약간 아직은 영선 의원이고 이제 불출마 자체 뭐 출마는 많이 했지만 떨어졌죠. 그 네. 불출마를 네, 기득- 물어보는 게 뭐 일각에서는 좀 의아하다 이렇게 좀 반응도 있었잖아요. 네,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된 것 자체가 정치 교체라고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갑자기 불출마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이 없는데 불출마하라니까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지금 현역 의원들한테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이게 부적절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정치 교체 불출마 선언을 했더니 이제 당내에서 딴 분들이 송영길 대표는 대선 출마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불출마할 거 아니었어? 아니면 임명직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7인회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임명직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고요. 당 내에서 이제 다선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은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야지 발등에다 소독약 바르는 것 같다고 폄하하시더라고요. 이상민 의원께서.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송가 거기 나오셔서 단톡방에 유심히 봤대요. 586 용태론에서 이제 동조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랬더니 아무도 없다고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재성 전 의원은 그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걸 물어봤어요. 불출마에 얼마나 이렇게 동감을 하고 참여를 할 건지 그랬더니 본인은 그전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을 하고 나오신 분이죠. 이 정부에서. 근데 본인은 그전에도 불출마한 적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불출마하면 불출마 상습 불출마자가 되니까 출마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종로는 원래 사실 어느 당에나 어려운 지역이고 청주 상당이랑 경기 안성은 그 사실은 국민의힘에 조금 유리한 지역이니까 어차피 공천을 했더라도 사실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거다. 그래서 얼마나 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양당 모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뭐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단장님이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86 용태론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제 일부 뭐 송영길 대표의 선두 외에 우상호 의원의 어떤 따라간 그런 행보 외에는 뒤따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없다. 오히려 당내 내분만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원이 사실 불출마 선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길이고 그 어려운 길을 이제 요청을 하고 네. 선언을 한 거예요. 시작의 단계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정당들이 굉장히 노령화돼 있거든요. 구성원들이. 그러면 민심이 반영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특히나 청년 민심이 반영이 안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정당 이제 정치 교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를 하려면 사실 586 세대들이 나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진통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상황. 과정 속에서 이제 더 이제 생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모아질 때 이것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뭔가 기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당선될 때도 많은 분들이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이 찬성을 했잖아요. 이게 세대 교체 흐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여야 내부의 쇄신 공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